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포기 좀 틀고 올게요. 반갑습니다. 샤. 오케이. 설상 왔습니다. 장초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77님, 제주님, 사이코 엠퍼러님, 호야님 반갑습니다.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세종은 비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은 안 오는데 밤부터 해갖고 아침에 비가 많이 오고 막 도로가 침수돼갖고 통제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아무쪼록 그 남부지방은 피해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기사 보니까. 중부는 덜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뒤숭숭한데 비 피해도 없었으면 하네요. 특히나 이렇게 비 많이 오면 또 바이러스 같은 거 더 잘 퍼지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굿데이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좀 얘기할 것들이 있어갖고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1부 순서의 소식들 알려드리는 거는 목록을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이 다뤄질지에 대해서 업데이트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2부 때는 원래 Q&A인데 몇 가지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1부 소식 때 마스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중앙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페이지 5단계 리포트를 공개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2부 순서 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CBDC 관련돼서 이제 리프사의 이런 스탠스 관련된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2부 순서 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강장님 어서오세요. 워라. 자, 그래서 1부 순서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 자, 첫 번째 소식이 바로 이 마스 소식이거든요. 보신 대로 싱가포르 중앙은행 여기에서 페이지 5단계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VP라던가 그러니까 프라이빗 익스체인지 그런 사설거래소에 있는 증권 이런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거래소라고 해갖고 공공기관인데 그 CC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있어요. CCP 센트럴 카운터 파티라고 해갖고 어쨌든 증권 결제를 위해서 그 중앙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국거래소가 맡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 이제 증권에 대한 결제 부분 있죠. DVP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증권 동시결제 시스템.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사설거래소에 있는 그런 것과의 연계,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 한 유스케이스 5가지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CBDC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DLT 네트워크에서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주로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번 보고서 공개되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친구들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얘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남은 거는 상용화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제로 쓸 수 있는 단계에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BDC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의 연구가 끝났다는 얘기죠. 이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구는 싱가포르 중앙은행은요. 그래서 예상키로는 뭐 내년 막 얘기했는데 제가 내년쯤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행 속도 빨라서. 근데 올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만 봐서 말하는 본세를 보니까. 그래서 자세한 건 2부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중앙은행에 이 CBDC 사용할 수 있는 DLT 네트워크, 본인들의 네트워크 관련된 연구가 페이지 5로 끝났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로 해서 정리가 돼서 끝났고요. 참고로 쿼럼으로 정리가 됐어요. 초창기 때는 뭐 R3 코르다까지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JP모건이 제공하는 쿼럼이라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들의 이제 DLT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백예핀이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자, XRP 관련된 스캐머들이 굉장히 많죠. 사기쳐갖고 XRP 빤스런 먹고서는 먹튀하는 애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체인지나우라는 이 세탁 전용 거래소에 가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XRP 지금 25만 5천 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6, 7천만 원 사이쯤 되는 규모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계정 나눠서 체인지나우라는 이 세탁 거래소 가갖고, 이거 트래블러 같은 거 전혀 준수 안 하는 거래소거든요. 예전부터 악명이 높은 거래소죠. 여기에서 이제 해커들이 해킹한 것 또는 사기꾼들이 사기친 암호화폐를 여기서 세탁을 하는데, 역시나 여기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나한테 XRP를 100개 보내주면 1000개로 돌려줄게. 거의 99.99% 사기입니다. 누가 그런 자선 사업을 하겠어요? 이거랑 똑같죠. 내가 1000원을 주면은 너 10,000원으로 돌려줄게. 굉장히 달콤하고 솔깃한 얘기죠. 근데 이런 게 말이 될까요? 이런 게 정말 실제로 있다면 삼성같이 엄청나게 자금을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달콤한 얘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XRP 10,000개 보내주면은 일주일 뒤에 에어드랍으로 10만 개로 돌려줄게. 다 이런 사기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자, 다리님, 슬리모라님, 그리고 마리오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사기 관련된 소식 전달 드렸고요. 세 번째 소식이, 말레이시아 소식이네요. 말레이시아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상통화를 포함한 버추얼 커런시죠. FATF에서 지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버추얼 에셋, 버추얼 커런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가상통화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 거래를 말레이시아 내에서 허용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말레이시아에 역시나 리플렛 멤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갖는 게 이제 ODL, 즉 XRP를 브릿지로 쓰는 거에 대한 그거를 많이 관심 갖는데, 이런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로 인해서 혹시 말레이시아의 ODL 사용도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곧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ODL 관련해서 리프사가 중요한 포인트 항상 두 개 얘기했죠. ODL의 특정 국가의 통로를 만들어내려면은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규제 클리어한 문제, 지금 언급된 거, 말레이시아 당국.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1번 조건, 규제 관련된 게 클리어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네 번째 소식이 이 개발자 그리고 이제 기간 맞게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런 쪽 관련된 담당자를 모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마지막에 후위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리프사가 어떤 회사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레이샤비크인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권 그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좀 뭐냐면은 아이슬란드의 리프사가 오피스를 개설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앞에 나와있죠.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뭄바이, 싱가포르, 상파울로, 워싱턴 DC, 두바이, 이렇게 오피스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역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슬란드에 지금 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오피스가 개설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인, 지금 모집하고 있는 이 인재 관련돼서 설명이 나오는데, ODL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됩니다. ODL 관련된 것도 포함을 하는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앞에 나오네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나와있죠. 전 세계에 있는 새로운 시장의 이 페이먼트 프로덕트, 이거를 확장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XRP를 리퀴디로 쓰는 거, ODL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거, 개발 툴, 이런 것들 툴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것과 연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리플렛의 페이먼트 도달 범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커스 트리처가 어떤 얘기 해줬죠? 첫 번째, 올해 말까지 머니그램과의 완벽한 연계를 만들겠다. 머니그램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도달 범위와 리플렛 도달 범위 완벽하게 연동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내년 중순까지 전 세계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페이먼트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죠. 그것과 발맞춰서 로드맵상 지금 ODL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이 구인 광고로 보면은 그 스텝이랑 발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확장시키면서 ODL도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한 그런 흔적, 증적을 볼 수 있는 구인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알아낼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소식이었고요. 다섯 번째 소식은 다섯 번째 가기 전에 이거 얘기할까요? 이더리움 얘기 들으셨죠? 이더리움 2.0 관련돼서 이더리움 개발자 중 한 명이 입을 턴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됐는데 그 개발자는 2021년까지 연기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 비탈릭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연기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연기되어오긴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공개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 2.0 말 많던 2.0이 올해는 꼭 될 것인가 아니면 내년으로 밀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일까요? 저는 왠지 또 그냥 막연한 느낌상 내년까지 연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소식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 CTO 화법은 약간 돌려가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인 예로 리브라 이런 것들 깔 때 열심히 사각 깎듯이 돌려서 열심히 돌려 깎는데 리플 CEO가 또 트위터를 남겼는데 딱 얘기를 했죠. 야, 미국은 말이야 답답하다. 중국은 지금 걷고 있는데 미국은 뭐 한다고요?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걷는 것도 아니고요. 기어가는 거 이제서야 고려 중이다. 기어갈까 말까를 고려 중이다. 답답하다고 표현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한 거냐면 중국은 CBDC 이제 파일럿 단계를 뛰어넘어서 상용화 직전까지 와 있는 거, 그러니까 즉 걷는다고 비유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미국은 CBDC 관련된 논의조차도 시작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아직 기어가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 기어가는 거 이제서야 고려하고 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신나게 돌려가기 하고 있죠. 굉장히 답답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답답한 마음, 그리고 이거에 대해 좀 약간 약간만 절제된 느낌을 돌려가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리플 CEO가 미국의 규제가 느리다는 거에 대해 되게 답답해하고 있고 화내고 있다.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CBDC가 미국이 출발하는 게 리플한테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CBDC도 빨리 출시를 해라 이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얘기, 이런 표현, 이렇게 어필하는 거의 전제는 리플사는 CBDC가 출시되면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Q&A 때 CBDC 관련된 리플사의 스탠스 관련된 거 얘기할 거 있다고 했잖아요. 2부 Q&A 때 여기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거기에 대해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다섯 번째 소식이 리플 CEO의 돌려가기, 사과 돌려가기식 그랬고요. 그와 연장되는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요. 이거 전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제품 관련된 수석 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쉬, 이 친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중국의 CBDC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CBDC가 실제로 출시가 되면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디디라는 이제 중국의 우버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알리페이나 위챗이라고 하는 텐센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인프라도 갖추고 있고 비즈니스도 이미 많은 부분들을 구현하고 있고 많은 사용자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CBDC 관련된 거 디디라는 중국의 우버라고 할 수 있는 디디라는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이색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뭐 그 얘기죠. 결국 이 친구도 중국의 CBDC가 뭐 리테일로 갈 건지 아니면 홀세일로 갈 건지 어떤 식으로 경쟁 체제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중국은 이만큼 해나가는데 미국은요? 지금 이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6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7번째 소식이 바로 테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 또는 이제 한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 이 사이쯤 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6개월 이상 전쯤에 뉴욕 수사당국이 비트파이낸스 조사하겠다라고 기사가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테더 재단이 되게 반발을 했었죠. 수사를 하려는 이유는 테더 재단이 뭐라 해야 될까요? 보증금 없이 막 그냥 본인들 내부적으로 마치 횡령하듯이 본인들 돈을 막 내부적으로 그냥 횡령해서 사용했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법원에 그게 쟁점 서로 반발이 있어갖고 이제 뉴욕 법원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뉴욕 법원 여기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관할권을 인정해줬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주리스딕션 그러니까 뉴욕주의 관할법에 속하기 때문에 비트파이낸스 저 테더 재단은 뉴욕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재개를 할 텐데 확실히 예전부터 테더 관련된 거 소식 전달드릴 때 그 말씀 드리죠. 얘네가 발행한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조단이잖아요. 은행도 아닌 게.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 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돼서 부도가 난다. 그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효과 그리고 금융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욕 당국 역시도 그런 부분 근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향후에 이 조사가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은 같이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7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8번째 소식은 바로 리프사가 블로깅한 글인데요. 오디에 관련된 소식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된 블로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디에 관련된 블로그 시리즈를 게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여기 나있죠. 얼리 메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디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제도 보면은 아이고 뭐야 와라 오더북스라고 되어 있죠. 오더북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오더북을 실제로 이 빗소 이 실제 빗소 거래소에서의 오더북 이렇게 짤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하고 그리고 이 ODL의 효율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ODL이 작동하는 방법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바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스프레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스프레드 개념 이미 제가 다 설명한 거라 굳이 또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사실 환율 또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효율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이게 끝나거든요. 이 향후에 이게 시리즈로 이제 계속 글이 게재될 거라서 다음 시리즈에 이 기초 관련된 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올라올 거예요. ODL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 기초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린 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께 오늘날까지 예전부터 ODL 관련돼서 기초로 설명드린 제가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지금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이제 향후에 기초 설명했으니까 다음 시리즈부터는 좀 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ODL 관련된 우리가 모르는 외부 사람이 알 수 없는 이런 데이터들이나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제가 설명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8번째 소식은 리프사가 직접 OD에 관련된 시리즈를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는 이제 기초, ODL이 뭔지, 그리고 오더북이 뭔지, 그리고 동시에 오더북을 설명했으니까 스프레드 개념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건 이미 예전부터 설명했던 거라 생략하고 다음 시리즈부터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나오면은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8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9번째 소식은 산탄데르가 오랜만에 이 사이트에 등장했습니다. 리프사 글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원페이팩스 관련된 건데 두 가지에 대해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탄데르가 지금 보시는 게 이 원페이FX의 담당자거든요. 담당자인데 실제로 수혜에도 참석해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산탄데르의 임원인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프사와의 파트너 관계가 핵심 키예요. 보이는데 원페이FX라던가, 그리고 예전부터 아나부틴이라는 그 회장이 얘기했듯이 이 산탄데르가 핀테크 업체들, 송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펜테크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아나부틴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와이즈, 영국의 그 세계적인 탑5 안에 들어가는 트랜스퍼와이즈 그 회사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리플렛을 통해서 이 원페이FX라는 어플을 출시해서 이 원페이FX는 어떻게 됐다? 트랜스퍼와이즈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저렴하게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겠다. 고객들한테 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더 추상화 레벨로 리플과의 파트너 관계가 핵심 키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원페이FX를 사용국이 19개국까지 확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리플렛을 활용한 원페이X가 기존에 뭐 4개, 5개 이 정도에서 19개까지. 그러니까 다른 리플렛 멤버, 다른 나라에 있는 리플렛 멤버와의 파트너십도 이제 더 연계가 돼서 19개국까지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9번째 소식이고요. 마지막 10번째 소식이 코인베이스 관련된 건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코인베이스에서 응답을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기사에 따르면은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코인베이스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공개 상장. 본인들 회사 주식을 공개 상장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코인베이스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기사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락스탁이라는 곳에 CEO도 그렇고, 다른 언론 보도지에 되게 유명한, 저명한 그 기자?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SNS에 글을 올리는데, 다들 뭔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소스가 좀 명확한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IPO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런 건 상당히 이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로 사업을 하는 이 회사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실제로 안정감이 있겠죠. 그냥 비상장 회사 또는 그냥 무슨 벤처 회사처럼 본인들끼리 꿍짝꿍짝 하다가 어느 날 이 책임이 없잖아요. 없어져도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근데 주식회사가 되는 거는 그만큼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더 회사가 주식을 이제 공개 상장함으로써 좀 더 뭔가 이제 자금이 들어오니까 좀 더 많은 부분들 비즈니스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더불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뭔가 좀 안정감이 생기죠. 정식적인 회사로서, 뭔가 체계적인 회사로서 자리 잡아서 뭔가 사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안정감과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스타트를 끊어주면 다른 기업들, 뭐 리프사도 IPO를 언급했는데요. 다른 회사들도, 관련 회사들도 IPO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 산업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는 마음에 안 들지만요. 자, 푸른소라우님 원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째
코인베이스 IPO 움직임 관련된 게 포착됐다는 이 소식이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소식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순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2부 때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이 CBDC, DLT 관련된 이 우빈 프로젝트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더불어서 CBDC 관련된 리프사의 스텔스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